KBO는 24일 일군 엔트리 변동 사항을 발표했다. 총 4명의 선수가 말소됐으며 새로 등록된 선수는 없었다. 하나는 포수 허인서와 외야수 이상혁을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세 번째 포수와 대주자 요원을 말소한 것이다. 허인서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고 이상혁은 2경기에서 대주자로 기용됐다. 이상혁은 20일 KT와의 개막전에서 5회 최재훈의 대주자로 나서 2루 도루를 성공했다. 23일 KT전에서는 7회 2사 1루 상황에서 최인호의 대주자로 출전했다. 하나는 개막 엔트리에 투수 10명만 포함시켰다. 선발 3명과 불펜 7명뿐이었다. 23일 KT전에서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불펜 투수 박상원, 김서현, 한승혁, 주연상이 모두 이틀 연속 등판했다. 이에 따라 하나는 25일 불펜 투수를 보강할 가능성이 크다. 키움은 내야수 이재상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이재상은 삼성과의 개막 시리즈 2경기에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23일 삼성전에서는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으나 0-3으로 뒤진 2회 말 2-4일 1루에서 구자욱의 땅볼 타구를 놓치는 실책을 범해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이후 3회 말 수비 때 교체됐다. 삼성 내야수 이창용 역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창용은 23일 키움전에서 대타로 나와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삼성은 25일 NC전 선발 투수로 예고된 최원태를 엔트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 명을 제외해야 했다. 한편 25일 K리그 5경기 선발 투수로는 하나 류현진 LG 에르난데스, 잠실, 롯데 데이비슨 SSG 문승원, 인천, NC 최성영, 삼성 최원태, 대구, 두산 최현준 KT 고영표, 수원, 키움 김윤아, 기아 올러, 광주, 가 예고됐다. 지난해 7월 15일 14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상무에서 전역했다. KT 심우준, SSG 김택형, 삼성 김무신, 계명전 김윤수 등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리그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가운데 하나에서는 포수 허인서 가 안방을 두텁게 해줄 자원으로 주목받았다. 효천고를 졸업하고 2022년 2차 2라운드 11순위로 하나의 지명을 받은 허인서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그의 신인 포수 중 가장 먼저 선택된 유망주였다. 첫해 1군에서 8경기를 짧게 경험한 후 곧바로 상무에 입대했다. 2023년 퓨처스리그 45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3리, 117타수 46안타, 4홈런 27타점 OPS 1.073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나는 전역한 허인서를 정식 선수로 등록하지 않고 남은 시즌 절반을 퓨처스리그에서 보내도록 육성선수 신분을 유지했다. 7월 중순 김경문 감독이 퓨처스 선수들을 점검하기 위해 1군에 불러 지켜본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9월 확대 엔트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년 동안 신중하게 관리된 것은 철저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하나는 시즌 후 외부 FA 영입을 계획하고 있었고 보호선수 명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허인서의 등록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는 허인서를 포함한 유망주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 육성선수 신분은 FA 영입 시 20인 또는 25인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된다. 시즌 후 하나는 FA 심우준과 엄상백을 영입하며 보상선수로 한승주와 장진혁을 KT에 내줬다. 당장 허인서를 1군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베테랑 최재훈과 이재원이 버티고 있어 포수 보강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허인서도 팀 사정을 이해하며 퓨처스 팀에서 차분히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전역 후 한화로 복귀해 10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장타력을 과시했고 퓨처스리그 최종 성적은 93경기 타율 2할 7푼 1리, 295타수 80안타, 13홈런 59타점 OPS, 813을 기록했다. 허인서는 상무에서 군 복무를 하며 많은 걸 배웠다. 처음 프로에 왔을 때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 저녁 후에도 급하게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내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려고 했다. 며 1군에서 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확실한 준비가 된 상태로 올라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저녁 후 장타력이 폭발한 이유에 대해 신기하게 홈런이 많이 나왔다며 자신도 놀랐다는 허인선은 상무에서 1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타격에서는 입대 후 너댓 개월을 함께한 원준이 형에게 많은 걸 익혔고 우준이 형은 동기로서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지도해줬다. 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년간 퓨처스리그에서 컨택과 파워를 모두 입증한 허인서지만 본래 강점은 수비다. 포수로서 포구와 블로킹 등 기본기가 탄탄할 뿐 아니라 송구시 공을 빼는 속도도 빠르다. 신인 시절 그를 지켜본 카를로스 수베로 전 감독은 18세 선수답지 않게 공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룬다. 살바도르 페레즈, 캔자스시티 로열스. 이후 이 나이에 이 정도 재능을 가진 포수는 처음 본다며 그를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5의 수상 포수와 비교하기도 했다. 허인선은 상무에서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신인 때보다 확실히 수비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송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을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며 김경문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은 그는 호주 멜버른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했다. 반년을 더 준비한 22세 군필 포수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군 엔트리 경쟁에 나선다. 올해도 한화 포수진은 베테랑 최재훈과 이재원의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허인서가 기량을 입증한다면 대타 자원이자 세 번째 포수로 1군에 자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내 플레이를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다. 포수인 만큼 수비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며 군대도 다녀왔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야구뿐이다. 새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독수리 발톱을 치켜 세운 모습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2025 시즌 안타 세레머니가 여러 변화를 거친 끝에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다. 지난 시즌에는 독수리 날개를 본뜬 이글스 제스처를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발톱을 높이 치켜 세운다는 의미로 검지와 중지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선택했다. 한화 야수들은 21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K리그 개막전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결승타를 때려낸 심우준을 비롯해 리드오프 김태현도 출루 후 더그아웃의 동료들을 향해 손짓을 보냈다. 이날 심우준과 김태현은 각각 3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 동작은 얼핏 보면 3년 전의 세레머니와 유사하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심우준은 태연이가 최종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처음 제안한 선수는 따로 있었다. 바로 외야수 이상혁이었다. 심우준은 전력 분석 회의 중 상혁이가 장난스럽게 제안한 동작이 채택됐다며 독수리 발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우준은 결승타를 때리고도 세레머니를 크게 하지 않았다. 이를 자제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전 소속팀 KT를 향한 예우였다. 그는 KT 팬분들이 보고 계신데 너무 과한 동작을 할 수 없었다.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